맞니? 오늘 컨셉 중 오늘 책 읽는 컨셉이야. 사람들이 이제 책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하잖아. 내 책을 진짜 많이 읽는 사람이 아닌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책을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투자자 치고 투자책을 많이 읽진 않았거든. 오히려 조금 다른 영역들의 책? 막 인문학 책이나 그런 책을 많이 읽었고 투자책은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뭐 좋아하는 책이 많이 없어가지고 잘 안 읽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많은 분들이 제가 어떤 투자자를 좋아하는지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그러면 민우님 투자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은 어떤 걸까요? 개장전 아직 켜지지 않은 모니터 앞에서? 그거 되게 명서던데? 책의 이름이 되게 낯설지 네, 장난이고 제 책이고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실 거예요. 이 책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들을 제 채널을 오래 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다만 제가 책 안에서의 조금 세부적인 내용을 다룬 적은 없거든요. 이 안에 사실 굉장히 많은 헤지펀드 트레이더들, 다른 버전들에서는 이제 트레이더들 말고 이제 헤지펀드 매니저들, 세계적으로 저명한 사람들의 그런 매니징 전략 그런 것들이 시리즈별로 있는 책인데 제가 그 중에서도 저는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원래 이 갈색 버전을 가장 좋아합니다. 영문 버전으로는 이 마켓 위즈드라고 써있는데 시장의 마법사들이라고 한국에서는 유명하고요. 저자는 사실 잭 슈웨거라고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세계 최고의 이제 투자자들을 직접 이제 인터뷰해서 그 내용들을 책으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투자 시작하고 처음에는 제가 주식 잘 안 읽었는데 혼자 이제 좀 유명한 투자자들의 일지를 보던가 혹은 그들이 써놓은 기록물을 보면서 공부했었고 그 뒤에 이런 책들을 알게 돼서 읽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마법사들 중에 원픽 마법사 오늘 얘기해 주는 건가요? 그쵸. 책 안에서의 원픽 마법사를 이야기한 적 처음이기 때문에. 그러면 왜 그 책을 고르신 거예요? 사실 한 권의 책에서 이렇게 많은 위대한 투자자들을 모아놓은 책이 별로 없거든. 전무후무하다라고 봐도 될 정도인데 일단 한 명의 트레이더의 뭐 경험담 이런 것들은 종종 있어. 근데 이거는 책이 두껍기도 하지만 한 명당 인터뷰가 되게 짧거든. 왜냐면 인터뷰를 생각보다 사람들이 성의 있게 안 해. 거래하느라 바빠서. 그래가지고 한 파트 한 파트가 되게 짧고 되게 임팩트 있는데 그 부분이 나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위대한 트레이더들의 경험을 거의 몇 페이지야? 한 60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안에서 같이 답습할 수 있다는 건 되게 좋은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자주 읽게 되는 것 같아요. 책을 한번 읽어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계기는 뭐였어요? 트레이딩을 한다는 건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이 많은데 자신감이 매번 이렇게 떨어졌었거든. 크게 깨지는 날이 있어. 내 성공과 이게 계속 지속되면은 자신감이 막 차올라. 그럼 이제 뻥이 맞아. 그러면 이제 큰 손실이 다가왔다는 거거든. 그러면 어느 순간에 확 이제 진짜 말도 못하게 깨지지. 그럼 이 순간에 되게 절망스럽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기댈 데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럴 때 멘탈 관리 어떻게 했지? 그럴 때 내가 반면교사 삼으려고 책을 찾았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항상 마음이 힘들 때 이 책을 많이 보잖아. 과거에 내가 항상 크게 무너지거나 하면은 거의 일주일 내내 집에 안 나가면서 책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책을 내가 성서처럼 여기는 것도 그런 이유지. 멘탈을 다시 잡기 위해서. 작년에도 사실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이 책을 봤었는데 어떻게 보면 내 삶에 가장 관통하는 부분을 이 책이 잘 잡아줬기 때문에 비즈니스와도 투자는 비슷하기 때문에. 그럼 그 책을 몇 번 정도 읽은 거 같아요? 그냥 떠오르는 것만 해도 4-5번은 읽은 것 같고 매매 깨질 때마다 한 중간쯤 왔다가 멘탈 회복돼 그러면 이제 덮어놓고 1부터 한 600페이지까지 끝까지 다니는 경우는 거의 없지. 그래서 멘탈이 정말 와장났다 이러면은 풀로 달리고 한 300페이지까지 읽었는데 멘탈이 회복돼서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번 읽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져요? 일단 맨 처음에 읽었을 때는 힌트를 많이 얻는 수단이었다. 예를 들면 매매 기법을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어가는데 큰 도움을 줬던 부분이 맨 처음에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도 거의 그 정도 수준? 매매 기법을 그렇게 정교하게 짜야 되는구나, 이제 리스크 관리를 조금 그렇게 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의 힌트를 두 번째 파트에서 또 알게 됐고, 그리고 세 번째 읽을 때는 대부분 이제 매매 스타일?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정교하게 나름대로 짜져 있기 때문에, 왜냐면 7년차 넘으면은 대부분 내 습관이 고정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멘탈 부분 어떻게 되돌아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잘 바로잡기 위해서 그 경험의 크기만큼 이 책은 되게 다르게 해석되는 부분이 있고, 경험하지 않으면은 이게 안 읽히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초심자들한테는 조금 어려운 책이기도 해. 실제로 전업 투자자 혹은 현역에서 트레이딩을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는 책이고, 일반적으로 재테크 영역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크게 와닿지 않는 부분이 사실 많고, 자기 상황에 맞춰서 어쨌든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또 굉장히 많아. 왜냐면 여기에는 막 10명 넘는 트레이더들이 자기 경험담에 막 쏟아져 있기 때문에 그 시행착오들을 같이 공유받을 수 있는 건 되게 좋은 거지. 그 책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어딜까요?
에드세이코타라는 사실 MIT 출신의 시스템 트레이더가 있거든. 자동화 거래를 계속 시도하는 부분이 있어. 패턴을 찾고 시장이 뉴스에 어떻게 이렇게 오락내락 하는지 막 연구하는 내용들, 그 안에서의 사람들의 심리? 그런 거의 중요성? 그런 것들 되게 잘 다뤄준 투자자인데, 보통 시스템 트레이더들은 그렇게 철학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없는데, 이 사람이 한 말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사람들은 시장에서 누구나 원하는 것을 얻는다. 매매를 즐기는 사람은 도파민을 못 원하는 거고, 진짜 돈을 원하는 사람은 자기를 변화시킨다. 그런 내용들이 철학적으로 써져 있는데, 보통 이게 시스템 트레이더들이 표현하는 방식은 아니거든. 이런 은유적인 방식, 좀 시적인 표현들을 쓰지 않는데, 이런 것들이 되게 흥미로웠고, 개인적으로 거기서 많이 이제 영감을 받기도 하고, 매매의 중요성, 이제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한 힌트를 많이 얻었지. 그럼 동강님이 트레이더여서 영향을 받은 걸까요? 그럼 일반 가치 투자자나 그런 분들도 이 책을 보면은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돈 버는 투자자한테 트레이더, 뭐 가치 투자자 이렇게 나누는 거는 큰 의미 없다고 여전히 생각하는 편인데, 아무래도 이 사람들의 경험 자체가 트레이딩에 가깝다 보니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더 도움을 많이 받는 건 사실이고, 가치 투자 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얻을 부분들이 상당 부분 많다. 왜냐면 이 사람들이 뭐 단순히 트레이더라 그래서 뭐 기술적 분석만 하고 그런 바보들이 아니거든. 왜냐면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저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위대한 투자자들도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단순 트레이더라 그래서 뭐 이렇게 한국같이 막 도박꾼 취급하거나 그런 분위기가 아니거든. 이 사람들은 모든 정보를 정량적으로 그렇게 분석하고, 또 그걸 자기 매매 원칙이라는 틀 안에서 잘 정교하게 거래하는 방식, 그런 것들이 되게 다양하게 배울 부분이 많이 있어서 가치 투자자분들도 분명하게 배울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해. 제일 좋아하는 그러면 트레이더라고 하면 누가 있을까요? 제시 리버모어랑 에드세이코타 정도? 실제로 가장 트레이딩 할 때 영향을 많이 줬던 사람들? 일단 리스크를 관리하는 부분에서 그 사람의 경험이 도움이 많이 됐고, 물론 뭐 그 사람이 말로는 좋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얻을 건 되게 많이 있었다고 생각해. 주식 시세판이라는 게 없던 시절부터 이 시세 테이프라는 걸 자기가 직접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지금으로 치면은 호가창? 특정 패턴? 사람들이 거래하는 거에서의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나는 되게 재밌는 히스토리? 그런 게 도움이 됐고, 제시 리버모어에. 그리고 그 사람이 자산의 일부를 항상 그 은행 금고에 이제 저축해 놓는 거? 그래서 깡통 차면 이제 거기서 또 돈을 들고 와서 뭐 이렇게 다시 한번 시도하고.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리스크 매니지먼트지, 지금 말로 하면은. 근데 그 당시에는 애초에 HTS, MTS 뭐 이런 게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되게 배울 부분이 많이 있었지. 그런 부분 좀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형도 약간 그런 식으로 거래를 하잖아요. 맞아. 일정 시드를 항상 고정해놓고 돈을 더 많이 벌어도 그 시드는 안 바꾸고. 그치, 조금씩 이제 스케일업 하는 거. 제시버버는 훨씬 더 공격적인 성향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았어. 이 책을 읽기 전으로 뭐가 달라졌어요? 돈을 버는 트레이더들은 뭐가 다를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명료해진 거? 이 에드 세이코타라는 투자자가, 돈을 버는 트레이더들은 어떤 게 다른가요? 어떤 재능을 갖고 있나요? 트레이더들도 훌륭한 음악가나 작가처럼 재능을 타고나는 부분이 있다. 트레이더가 재능을 뭐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재능이 트레이더를 선택해서 발현되기도 한다. 그 성공하는 트레이드의 특징을 에드 세이코타가 두 가지로 이야기해놨는데, 1번은 매매 자체에 대한 애착이 많다. 사람들이 매매를 사랑한다. 근데 나도 옛날에 실제로 그랬거든. 행위 자체가 굉장히 즐거웠던 거, 그런 애착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돈을 벌고자 하는 욕구. 사람들은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 변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매매 행위 자체를 그냥 즐거워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냥 그 행위에 자기가 희열을 느끼고 절망하고 그냥 그 행위 자체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 자신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은 두 가지의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1번은 위대한 트레이더가 되거나, 두 번째는 매매가 내가 선택한 길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시장을 떠난다. 이 말을 해주는데 되게 공감이 많이 됐어. 실제로 보면 그랬거든. 얼마 전에 손실의 룸에서 이야기했던 그 친구도 이걸로는 내가 돈을 벌 수 없겠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나서 이 두 번째 선택을 한 거잖아. 요식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게 더 합리적인 거겠다. 내가 트레이딩으로 돈을 벌려고 한 내 모습을 그렇게 원하지 않았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지. 그걸 이제 에드세이코타가 그런 식으로 표현을 명료하게 해줘서 나도 좀 거기서 힌트들을 많이 얻고 사람들 안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많이 됐지. 혹시 트레이딩 기법 관련해서 영감을 준 투자자도 있어요? 에드세이코타 한 명의 투자자에서 되게 많이 힌트를 얻은 것도, 손절에 대한 완벽한 이 사람의 그 집착이 있거든. 자기는 손절을 내가 직접 하지 않고 반드시 스탑로스가 하기 놔둔다. 왜냐면 이 사람은 MIT 출신의 시스템 트레이더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의 매매에 관여하는 행위를 정량적으로 계산해서 보고 있잖아, 데이터로.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가장 내 규칙은 손절을 잘할 것, 손절을 잘할 것, 손절을 잘할 것. 계속 거기에 이 사람이 집착하는 내용들이 책에 써 있어. 손절을 해서 돈을 잃는 건 괜찮다. 근데 손절을 안 해서 내 자신감이 떨어지는 건 절망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마주하고 싶지 않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내 손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 실행력 있게 도와주는 내용이지. 그런 것들이 되게 이제 실리적으로 도움이 많이 된 부분이지. 손절이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알지만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좀 다르게 와닿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주식 시작했을 때랑 다르게 막 자기 개발, 주식 관련 강의도 엄청 많고, 근데 책은 되게 아날로그잖아요. 그치. 근데 책을 읽는 게 어떤 도움이, 그것들과 뭐가 다를까요? 그래서 책을 읽든 나는 무엇을 어떤 것을 컨텐츠를 소비하는지는 자유라고 생각해. 왜냐면 나도 원래는 영상이나 뭐 그런 강의 형태로 뭘 배우는 스타일이 아니고 보통 책으로 습득하는, 그 책보다는 내가 직접 깨져보고 경험하는 이 스타일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나한테는 일단 경험해보는 거, 그 다음에 책이든 뭐든 이제 경험담이 있는 사람들의 내용을 습득하는 거. 책은 가장 빠르게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 근데 영상이나 그런 것들은 좀 친절할 수 있고 편리할 수는 있으나, 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내용들을 투자 쪽에서 강의를 많이 못 봐가지고 나도 그걸 만들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 쉽지 않거든. 그런 것들을 계속 잘 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 책이든 뭐든 난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다. 다만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투자자한테 조언을 구하고 그 사람의 경험담이 담긴 뭐 콘텐츠를 소비하는 건 되게 좋은 방식인 것 같다. 나도 그랬기 때문에. 에드 세이코타라는 인물을 내가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안경도 사실 만들었었거든. 아, 이거 영상이 엄청 많이 나왔던 안경. 옛날에 내가 진짜로 이거 300개를 만들었었어. 개인 사비로. 뭐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뭐 사실 찍은 건 아닌데 파는 건 아니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이런 걸 장난감 만드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멘탈리스트 티셔츠도 그렇고 블루라이트 안경도 그렇고 세이코타의 이름을 조금 기념하고 싶어서 만든 거고. 그래서 실제로 이거 안경 그 이름도 세이코타. 제가 좀 신경 써서 만들어가지고 괜찮습니다. 티타늄이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의 마법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이 책 말고도 제가 알기로 다른 책들도 많이 있죠. 투자 인생에 영향을 준 책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다른 책은 뭐가 있을까요? 그건 다음 시간에 잠시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은 이야기했던 책인데 아마 오늘 내용처럼 조금 더 그 책 안에서의 디테일한 제가 부분을 설명하는 형태가 될 것 같고요. 아마 대부분은 아시는 책들일 거예요. 제가 과거에 이야기했던 적들이 다 있는 책이라서. 다만 거기서 조금 더 제가 오늘처럼 정확한 인물이라던가 정확한 내용에 기반해서, 왜냐면 제가 밑줄 긋는 부분이 많이 있고 이 책을 접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 위주로 제가 설명을 아마 해드릴 것 같은데 다음 시간 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